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식탁 위로 갓볶아낸 표고버섯의 진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힙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김 사이로 갈색빛 버섯 한 점을 입에 넣는 그 순간, 여러분은 아마 온 세상의 건강을 한 입에 머금었다고 느끼실 겁니다. 쫄깃한 식감은 마치 산속의 고기를 씹는 듯하고 고소한 풍미는 지친 하루의 고단함을 잊게 만들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평화로운 식사가 누군가에게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거대한 재앙의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셨나요? 건강을 위해 정성껏 차린 그 버섯 한 점이 특정 음식과 만나는 순간, 우리 몸 안에서는 조용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발가락 끝이 조금 찌릿한 정도로 시작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수천 개의 날카로운 바늘이 관절 마디마디를 사정없이 쑤셔 넣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게 됩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퉁퉁 부어오른 발을 부여잡으며 눈물을 흘릴 때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심코 먹은 그 한 입이 내 소중한 신장을 망가뜨리고 혈관을 진흙탕처럼 막아버렸다는 그 비극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건강을 위한 선택이 결코 고통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생존 지식을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로 표고버섯과 만나는 순간 혈관을 막고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최악의 상극 음식 4가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둘째로 표고버섯 속에 숨겨진 영양소를 10배 이상 끌어내어 혈액을 맑게 하고 뼈를 무쇠처럼 튼튼하게 만드는 기적의 궁합 음식 4가지와 조리 비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평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작용을 예방하고 체질에 맞게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통증 없는 평온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 표고버섯을 먹을 때 그토록 주의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와 더불어 영양을 극대화하는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성분은 바로 푸린입니다. 푸린은 우리 몸 안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며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남기는데 신장 기능이 팔팔한 젊은 시절에는 이 요산이 소변을 통해 막힘없이 배출되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신장의 거름망이 낡고 약해지면 배출되지 못한 요산이 혈액을 타고 떠돌다 관절 마디마디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박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통풍의 시작입니다. 표고버섯은 이 푸린 성분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신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작은 습관 하나면 표고버섯은 우리 몸을 살리는 진정한 보약으로 재탄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건표고버섯을 활용하고 조리 전 딱 1시간 동안 햇볕을 쬐어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표고버섯은 햇빛 아래에서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비타민 D로 바뀌는데 이 과정은 우리 뼈를 무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혈관 염증을 억제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시중에서 파는 말린 버섯이라도 창가 햇살 아래 잠시 두기만 하면 비타민 양이 10배 이상 치솟으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정보를 저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아쉬워 여러분께 정성껏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제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이 따뜻한 지혜를 매일 아침 선물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 귀한 표고버섯이 어떤 음식과 만났을 때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도구로 변하는지 그 위험한 상극 음식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위험한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표고버섯은 분명 우리 혈관을 청소해주는 고마운 음식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무서운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술과 동물 내장 요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산행 후에 동료들과 어울려 산비탈 식당에서 표고버섯전이나 버섯볶음을 안주 삼아 막걸리 한 잔이나 소주를 기울이신 적이 있으신가요? 쫄깃한 버섯의 식감이 술맛을 돋우고 건강한 안주를 먹는다는 안도감에 평소보다 술잔을 더 자주 비우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평범하고 즐거운 시간이 우리 몸 안에서는
얼마나 처절한 사투를 벌이게 만드는지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선 표고버섯 안에는 프린이라는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프린은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내는데 평소에는 신장이 이를 걸러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술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상황은 급격히 나빠집니다.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우리 몸 안에서 젖산을 생성하고 이 젖산은 신장이 요산을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를 꽉 막아버립니다. 즉 버섯을 통해 요산은 계속 생성되는데 술 때문에 배출구는 닫혀버리는 비극적인 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혈액 속에 갈 곳 잃은 요산 수치가 치솟으면서 우리 몸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배출되지 못한 요산들은 마치 아주 작고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변의 혈액을 타고 떠돌다가 결국 온도가 낮은 발가락 끝이나 발목 그리고 손가락 관절 마디마디의 자리를 잡고 박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만 불어도 살이 베이는 듯한 고통을 준다는 통풍의 정체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여기에 곱창이나 대창 같은 동물의 내장 요리를 곁들이는 경우입니다.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이 내장 요리들은 그 자체로 이미 프린 함량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음식군에 속합니다. 표고버섯의 프린과 내장의 프린 그리고 술의 배출, 방해작용까지 세 가지 악재가 겹치게 되면 신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평소 신장이 약했던 분들이라면 이 한 번의 식사만으로도 요산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여 응급실을 찾아야 할 정도의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절에 박힌 요산 결정체들은 주변 조직에 끊임없이 염증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 관절을 변형시킵니다. 신장은 이 끈적해진 요산 찌꺼기들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힘겹게 일해야 하며 결국 과부하가 걸려 필터 기능이 망가지게 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우리 몸의 독소 배출이 멈추고 이는 다시 통풍을 악화시키는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만듭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안타까운 환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고기 대신 버섯 안주를 골랐는데 왜 내 다리가 이렇게 부어오르고 아픈 거냐며 억울해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참으로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상극인 음식과 만나면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를 넘기며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된 중년과 노년층에게는 이 주의사항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지식입니다. 산속의 고기인 표고버섯을 드실 때는 절대로 술잔을 멀리하십시오. 내장 요리와 함께 볶아 드시는 것도 오늘부터는 금지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살아나고 관절이 웃을 수 있는 식탁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나쁜 것 하나만 제대로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술과 내장이라는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평소 너무나 건강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또 다른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소금과 설탕 그리고 표고버섯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두 번째 대기근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증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귀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확인해 보시고 건강한 노후를 함께 준비해 나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술과 내장이 왜 표고버섯과 최악의 만남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저지르는 더 무서운 실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표고버섯을 조리할 때 과도하게 넣는 소금과 설탕입니다. 많은 분이 버섯의 감칠맛을 살리기 위해 간장을 듬뿍 넣고 짭조름하게 조리거나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한 스푼 듬뿍 넣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양념들이 표고버섯의 약성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신장과 혈관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68세 박옥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박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육류 대신 표고버섯을 즐겨 드셨습니다.
특히 갓 수확한 표고버섯을 썰어 간장과 설탕을 듬뿍 넣고 달콤 짭짤하게 졸여낸 버섯장아찌와 조림을 매일 식탁에 올리셨습니다. 고기보다 건강에 좋으니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한 끼에 5점씩 꾸준히 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평소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발등이 부어올랐고 밤마다 소변 때문에 서너 번씩 잠에서 깨야 했습니다. 병원을 찾은 박 어르신은 충격적인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신장의 사고체 여과율이 급격히 떨어져 신장 수치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매일 드셨던 달고 짠 표고버섯 조림이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일까요? 먼저 소금 속의 나트륨이 문제입니다. 표고버섯은 칼륨이 풍부하여 본래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리 과정에서 소금이나 간장을 과하게 넣으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과잉 섭취된 나트륨은 우리 몸속의 수분을 붙잡아두어 혈액량을 늘리고 있는 고스란히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인데 혈압이 높아지면 이 필터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게 됩니다. 마치 낡은 정수기 필터에 고압의 물을 계속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하나둘 터지고 굳어지며 제 기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장의 회복력이 청년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기에 나트륨 공격에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설탕이라는 복병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표고버섯에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돕고 신경계를 보호하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탕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이 당분을 분해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비타민 B를 소모해버립니다. 즉 건강을 위해 먹은 표고버섯의 비타민이 설탕을 처리하느라 정작 우리 몸에는 하나도 쓰이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설탕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표고버섯의 핵심 성분인 에리타데닌이 혈관을 청소하는 활동을 방해합니다. 깨끗하게 닦아내야 할 혈관 통로에 설탕이라는 끈적한 풀을 계속 뿌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박 어르신처럼 신장이 나빠지면 체내 독소가 쌓이면서 피부가 가렵고 쉽게 피로해지며 면역력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도 최근 들어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손가락으로 정강이를 눌렀을 때 금방 올라오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 위 양념통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표고버섯은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감칠맛 성분인 구안일산을 품고 있습니다. 굳이 소금과 설탕을 많이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이 깊습니다. 간장 대신 들기름이나 약간의 식초를 활용하여 버섯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선택한 표고버섯이 박 어르신처럼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표고버섯을 드실 때는 소금과 설탕을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여보십시오. 싱겁게 느껴지신다면 향이 좋은 들깨가루나 파마늘을 더 많이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작은 입맛의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평온한 밤잠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정말 큰 보람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누르셔서 매일 배달되는 건강 선물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또 다른 위험한 습관인 생버섯 섭취와 잘못된 세척법이 어떻게 우리 피부와 영향을 망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소금과 설탕이 어떻게 우리 신장을 공격하는지 박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가슴 아프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흔하게 저지르는 건강에 치명적인 습관 하나를 더 짚어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표고버섯을 충분히 익히지 않고 생으로 드시거나 영양소를 다 버리는 잘못된 세척법입니다. 많은 분이 버섯 특유의 향을 즐기기 위해 살짝만 데치거나 아예 생으로 기름장에 찍어 드시곤 합니다.
특히 산에서 갔다 온 신선한 표고버섯은 보약이라 믿으며 생으로 먹어야 그 기운이 몸에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표고버섯에는 렌티난이라는 아주 훌륭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지만 동시에 생버섯 상태에서는 우리 피부와 소화기관에 독이 될 수 있는 성분도 함께 존재합니다. 생표고버섯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표고버섯 피부염입니다. 아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는 한번 겪으면 평생 잊지 못할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채찍으로 맞은 것처럼 온몸에 붉은 줄무늬가 생기면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 몰려옵니다. 밤새도록 피부를 피가 날 때까지 긁어야 할 정도로 고통이 심각하며 심한 경우 전신부종이나 발열까지 동반됩니다. 이는 표고버섯에 있는 특정 다당체 성분이 충분한 열을 가하지 않았을 때 우리 몸의 면역체계와 충돌하며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63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반응이 더욱 격렬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표고버섯은 무조건 팔팔 끓는 물에 충분히 익히거나 높은 온도에서 조리해 드셔야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세척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시장에서 사온 표고버섯을 어떻게 씻으시나요? 혹시 찌개나 볶음을 하기 전에 물에 푹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 박박 문질러 씻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표고버섯의 핵심 영양소를 모두 하수구에 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표고버섯의 항암 성분인 렌티난과 혈관을 청소해주는 에리타데닌은 수용성 성분이라 물에 닿는 순간 아주 빠르게 녹아나갑니다. 버섯을 물에 오래 담가두면 버섯은 물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식감은 질척해지고 귀한 영양분은 물속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영양가 없는 버섯 찌꺼기만 먹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제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은 원래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먼지만 살짝 털어낸다는 느낌으로 손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깨끗한 젖은 행주나 키친타올로 버섯의 갓부분을 살살 닦아주시거나 정찜찜하시다면 흐르는 물에 아주 빠르게 헹구는 정도로만 끝내셔야 합니다. 특히 버섯 밑동 부분에 묻은 이물질은 칼로 살짝 잘라내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정성껏 손질한 버섯을 조리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혈관 청소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귀한 식재료를 잘못된 상식 때문에 도구로 만들거나 영양가 없는 쓰레기로 만드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손길이 가족과 여러분 자신의 몸을 살리는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척법과 조리법을 꼭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쯤에서 제 진심 어린 조언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혹시 아직 제 채널과 인연을 맺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밤잠을 아껴가며 더 정확한 건강 정보를 연구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꼭 실천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 건강이라는 두 글자가 댓글창에 가득 차면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기운이 전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극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표고버섯과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의 병든 혈관을 깨끗이 씻어내고 기력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궁합 음식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인 들깨가루와 표고버섯이 만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다음 부분에서 아주 상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 몸의 병든 혈관을 깨끗이 씻어내고 기력을 되찾아주는 기적의 첫 번째 궁합 음식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무서운 상극 음식들은 잊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조합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예로부터 기력이 떨어질 때마다 찾아 드셨던 진정한 보약이자 혈관 청소부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고소한 향이 일품인 들깨가루입니다. 표고버섯과 들깨가루가 만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내보내고 혈관벽에 달라붙은 노폐물을 녹여내는 강력한 청소 도구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깨가루가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들깨가루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세상에서 가장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를 맑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즉, 표고버섯이 혈관의 찌꺼기를 긁어내면 들깨가루가 그 통로를 매끄럽게 닦아내고 탄력을 주는 완벽한 협동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딱딱해지고 좁아지기 마련인데 이 두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것만으로도 고혈압과 동맥경화 그리고 뇌졸중과 같은 무서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든든한 방패를 얻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들깨가루는 표고버섯의 부족한 영양소를 완벽하게 보완해줍니다. 표고버섯의 비타민 D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들깨의 건강한 지방 성분과 만났을 때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몇 배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흡수된 비타민 D는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도록 도와주어 60세가 넘은 어르신들의 최대 고민인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보약을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표고버섯 들깨탕 조리법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먼저 잘 손질한 표고버섯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냄비에 들기름을 살짝 두르고 버섯을 볶다가 물을 붓고 끓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들깨가루를 넣는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이 처음부터 들깨가루를 넣고 팔팔 끓이시는데 들깨의 좋은 지방 성분은 높은 온도에서 너무 오래 끓이면 산패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버섯이 충분히 익어 국물이 우러났을 때 불을 낮추고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 한 소끔만 더 끓여내는 것이 영양소를 온전히 지키는 방법입니다. 소금간은 최소한으로 하시고 파와 마늘을 곁들이면 천연의 감칠맛이 살아나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혈관 건강이 걱정된다는 분들에게 항상 이 표고버섯 들깨탕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꾸준히 이 음식을 섭취하신 분들은 안색이 밝아지고 손발 저림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건강은 대단한 보약 한 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 영상을 통해 배우니 올바른 조합을 여러분의 밥상 위에 정성껏 올리는 그 작은 실천이 기적을 만듭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혈관 건강 때문에 약을 한 움큼씩 드시는 친구분이나 이웃이 계신가요?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건강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들깨탕을 드셔보시고 몸이 가벼워진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그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저와 전국의 시청자분들이 여러분의 경험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혈관을 청소했다면 다음은 우리 몸의 근육과 기력을 책임지는 단백질의 차례입니다. 표고버섯이 고기와 만났을 때, 특히 돼지고기와 만났을 때 어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지 다음 부분에서 아주 상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관을 청소하는 들깨탕의 지혜에 이어 이제는 우리 몸의 기력을 책임지는 단백질과 표고버섯의 놀라운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나이가 들면 고기를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근육이 빠지는 노년기에는 질 좋은 단백질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기적의 궁합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고기와 버섯이 만나면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을까 걱정하셨다면 지금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서울에 거주하시는 73 최영수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평소 고기 요리를 무척 좋아하셨지만 건강검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고기를 끊으라는 권고를 받으셨습니다. 평생 즐기던 고기를 못 먹게 되니 기운이 하나도 없고 우울감까지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제가 추천해드린 방법대로 고기를 드실 때 반드시 표고버섯을 듬뿍 곁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까요?
다시 찾은 병원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기를 끊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오히려 근육량은 늘어나 몸이 훨씬 가뿐해지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표고버섯 속의 풍부한 식이섬유에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단백질과 비타민 B가 풍부하지만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표고버섯을 함께 먹으면 버섯의 식이섬유가 우리 장 안에서 마치 스펀지처럼 작용합니다. 고기 속의 나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혈액으로 흡수되기 전에 표고버섯의 식이섬유가 이를 꽉 붙잡아서 몸 밖으로 배출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표고버섯의 렌틴한 성분은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단백질의 소화를 돕는 효소가 풍부하여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이 고기를 드시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표고버섯이 돼지고기의 독성은 중화시키고 영양분만 쏙쏙 흡수하게 도와주는 최고의 보조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최어르신은 어떤 방법으로 드셨을까요?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표고버섯 돼지고기찜이나 표고버섯전입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굽는 대신 수증기로 쪄내면 지방은 더욱 빠지고 버섯의 약성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표고버섯의 기둥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다진 돼지고기와 두부를 섞어 채운 뒤 쪄내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일품 보약이 됩니다. 이때 소금 대신 간을 맞추기 위해 파마늘 그리고 약간의 생강을 넣으면 혈액순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여러분, 고기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결정할 뿐입니다. 최어르신처럼 현명하게 표고버섯을 곁들인다면 고기는 더 이상 혈관의 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년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근육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고기를 좋아하시지만 혈관 걱정 때문에 젓가락을 망설이는 친구분이 계신다면 이 기쁜 소식을 꼭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먹는 즐거움과 건강을 동시에 되찾아주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이 있는 건강 비결을 찾아내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만의 맛있는 표고버섯 고기 요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의 많은 어르신이 여러분의 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혈관을 청소하고 근육을 채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독소를 걸러내는 최종 관문인 신장을 보호하고 갑상선 건강까지 챙겨주는 세 번째 대보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다의 채소라 불리는 미역과 땅의 기운을 담은 감자입니다. 이들이 표고버섯과 만났을 때 벌어지는 마지막 기적에 대해 다음 부분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관을 청소하고 근육을 채우는 기적의 여정을 지나 이제 드디어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신장을 위한 마지막 보물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표고버섯은 분명 훌륭한 식재료이지만 푸린 성분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늘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음식만 곁들인다면 표고버섯은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오히려 독소를 배출하는 최고의 천연 해독제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바다의 보석이라 불리는 미역과 땅의 기운을 담은 감자입니다. 먼저 미역과 표고버섯의 만남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식기를 통해 들어오는 중금속까지 걸러내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이때 미역의 풍부한 알긴산이라는 끈적끈적한 식이섬유 성분이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알긴산은 장내에서 중금속과 노폐물을 흡착하여 배출하는 능력이 탁월한데 표고버섯의 렌틴한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동안 미역은 신장이 할 일을 미리 대신해 주어 신장의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특히 미역은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요오드가 풍부하여 표고버섯의 대사작용을 돕고 몸의 부기를 빼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감자가 더해지면 그야말로 완벽한 삼각편대가 완성됩니다. 감자는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는 칼륨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신장의 여과 능력이 떨어지면서 몸속에 나트륨이 쌓이고 혈압이 오르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이때 감자의 칼륨 성분이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 성분과 협력하여 혈관 통로를 넓히고 쌓여있던 소금기를 시원하게 뽑아내줍니다. 신장은 혈압이 안정될 때 비로소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감자와 표고버섯의 조합은 신장에게 가장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선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약한 어르신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조리 비법인 데치기 2회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표고버섯의 푸린 함량을 60% 이상 줄이면서도 맛은 지키는 핵심 기술입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팔팔 끓인 뒤 슬라이스한 표고버섯을 넣고 약 2분 정도 짧게 데쳐냅니다. 이때 푸린 성분이 물속으로 녹아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물은 과감하게 버려주십시오. 그 다음 새로운 물에 미역과 감자를 넣고 데쳐낸 버섯을 합쳐서 국을 끓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푸린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고 미역의 미네랄과 감자의 칼륨 그리고 버섯의 항암 성분만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신장 수치가 좋지 않아 고민하시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 미역 감자 표고국을 추천해드립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식단을 바꾸신 분들은 아침마다 겪던 얼굴 부종이 사라지고 소변의 거품이 줄어들며 몸이 가벼워졌다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돌이키기 매우 힘든 장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명한 조합과 조리법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100세 시대에도 튼튼한 신장을 유지하며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이 눌려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제가 더 많은 연구 논문과 임상 사례를 분석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평소 신장 질환으로 식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투석이라는 무서운 미래를 막아주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혈관과 근육 그리고 신장까지 우리 몸의 핵심 기관들을 지키는 표고버섯의 모든 궁합을 알아보았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 배운 이 모든 귀한 정보들을 한눈에 쏙 들어오게 정리해드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최종 마무리 수칙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통증 없이 반짝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끝까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표고버섯이라는 평범한 식재료가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칼날이 되기도 하는지 그 긴 여정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영상의 시작에서 제가 들려드렸던 박 어르신과 최 어르신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무심코 먹은 한 입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의 눈물이 되었지만 올바른 지혜를 만난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생존 지식들을 배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볼까요? 첫째로 우리는 술과 동물 내장 그리고 과도한 소금과 설탕이 표고버섯의 영양을 파괴하고 신장과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생버섯을 먹는 위험함과 영양소를 지키는 올바른 세척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깨가루와 돼지고기 그리고 미역과 감자가 표고버섯과 만났을 때 우리 몸의 혈관을 청소하고 근육을 채우며 신장을 보호하는 최고의 보약이 된다는 기적의 궁합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통증 없는 평온한 아침이 될 수도 있고 병원 침대 위에서의 고단한 투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간절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의 발로 산과들을 누비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식사할 수 있는 그 소박하지만 위대한 행복을 지켜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방으로 가서 양념통을 점검하고 햇살 좋은 창가에 표고버섯을 내어놓아 보십시오.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잠자고 있던 기력을 깨울 것입니다. 오늘 배운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100세 시대에도 꼿꼿한 허리와 튼튼한 다리로 세상을 마주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 진심이 담긴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맺은 이 소중한 인연이 끊이지 않고 매일 아침 따뜻한 건강 편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식의 등불을 혼자만 밝히지 마시고 오늘 하루 가장 생각나는 소중한 분에게 이 영상을 선물해 보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무너져가는 건강을 다시 세우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는 내일도 더 깊이 고민하고 정성을 다해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몸도 마음도 넉넉한 하루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늘 행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몸을 살리는 귀한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의 병을 치유하는 진정한 시작은 편안한 마음의 휴식에서 비롯됩니다.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일상의 고단함은 잠시 이 자리에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부터 이어지는 평온한 선율에 몸을 맡기고 깊은 호흡과 함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정화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음악이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지친 세포 하나하나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치유의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외부의 시련보다 강인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질병은 여러분의 몸을 잠시 힘들게 할 수 있으나 여러분의 고귀한 영혼과 평온한 마음까지는 결코 침범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오직 내면의 평화에 집중하시며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그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꾸준함 덕분입니다. 건강을 되찾는 여정 역시 서두르지 않고 매일 조금씩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귀한 실천에서 완성됩니다. 오늘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머지않아 기적과도 같은 건강한 아침을 선물해 줄 것이라 굳게 믿으십시오.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견뎌낸 나무만이 가장 찬란한 봄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인고의 시간은 더 깊은 평온과 활기찬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